요즘 이 전국이 지금 말이죠. 한 40일이 넘도록 네. 명태균 한 명 때문에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좀 언론에서 좀 방향을 좀 잘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산으로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마침 우리 공희준 작가님께서 평소 선거 컨설턴트이자 정치 평론가로도 활동을 좀 해오셨는데 예. 뭐 명태균 씨 좀 동료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범법자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규정을 하십니까? 명태균 씨는 경계인이에요. 그분은 경계인. 정치 컨설턴트와 브로커의 중간에 계신 분인데 대신에 이른바 그 퀄리티 있는 콘서턴트 네. 또는 상도 있는 콘서턴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네. 클라이언트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명태균 씨처럼 콘서턴트라고 하면서도 클라이언트와 대놓고 사진 찍는 콘서턴트 처음 봤거든요. 아 이런 거 처음 보는 예. 분이시죠? 예. 그리고 동시에 이겁니다. 그 정치 콘서턴트와 브로커의 또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요. 정치 콘서턴트는 전략으로 말하는데 브로커들은 보통 DB로 말해요. 내가 어떤 DB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와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도 나름대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네. 정치 콘서턴트의 하도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다만은 저는 예. 하도급 여전히.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예. 클라이언트와 사진 찍고 자랑하는 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만나서 내가 어떤 DB가 있습니다 하는 거는 모습을 본 적은 그 없거든요. 여론조사 2% 올려줘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지지율을 네. 높일 생각을 하지 보정할 생각은 안 해요. 그 혹시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도 지금 이제 꽤 길게 명태균 씨를 좀 관찰을 해 오셨고 또 많은 인터뷰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시점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좀 정의하면 좀 어떤 인물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뭐 본인 입으로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의 워딩을 했죠. 사기꾼을 사기친 너들은 뭐냐? 어?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보수를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라는 게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서라도 결과물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여론조사가들이 과거에 그러한 여론 조작, 지역에서 조금 데이터를 손대가지고 그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낸 후에 네. 언론사를 통해서 배포해서 뭔가 밴드웨건 효과를 나타내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런 업자들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는 그러한 그 여론조사 기법을 어떤 작은 지역구에서만 한 게 아니라 네. 전국 단위 대표 선거, 국민의힘 정말 대표 선거나 대통령 선거까지 도입해가지고 뭔가 큰 딜을 치려 한 그러한 게 보이고요.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 보면은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내가 먼저 그런 걸 제안한 게 아니라 유력 정치가들이 와서 이런 주문을 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그 2,000장의 카톡 예. 내용과 4,000여 개의 통화 음성을 다 분석한다면 이번 사항 정말 보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정말 그 치밀한 여론 조작 행위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두 개 아닙니까?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그러니까 승부 조작인데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카톡 내용을 보면 뭐 오빠에 자꾸 주목을 하는 저 오빠가 뭐 누구로 일든지 간에 결국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한 아주 강력한 지배력, 그러니까 슈퍼 갑의 위치를 좀 그대로 보여줬다고 보는데 이런 게 나중에 공천 개입으로 좀 연관됐을 가능성, 이거 개연성 있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제가 명태균 씨 옹호하는 줄 압니다만은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단 문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에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불법입니다만은 네. 그 전에도 받은 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 시절을 분리해서 이분들이 오자는 뭐 거죠? 지레짐작 자기 어떻게 보면 저기 도둑이 재발절인 식으로 다들 놀라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안철수
의원, 저는 보통 철수형이라고 부르는데 절수요. 안철수 의원이 명태균 씨를 명태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는 아는데 나 명태균은 모른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명태균 씨를 굳이 어류에 비유한다면은요, 이분은 어떤 어류냐면은 심해에 서식하는 대왕 상갈치예요. 상갈치? 대왕 상갈치, 갈치, 대왕 상갈치. 심해 갈치인데 예. 우리가 보통 심해에 사는 커다란 상갈치가 어느 때 수면 근처로 올라오느냐, 지진이 날 것 같을 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커다란 갈치 잡히면은 뭐 지진의 공포에 휩싸이는데 원래는 명태균 씨는 수면 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저기 수면 위에 올라왔을까? 보수의 종말기다. 보수의 종말을 촉발시키는 거대한 지금 지진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럼 그 예고편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겁니다. 명태균 씨 때문에 보수가 종말을 맞이한 게 아니고요. 네. 보수가 종말을 맞이할 것 같으니까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드디어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저는 김지호 대변인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명태균 씨와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중에서 연관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굳이 연관 안 된 분을 뽑자면 딱 두 분인데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대표 정도만 연관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 다 연관이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니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허풍 과장쟁이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면서 깎아내리는 소위 말하는 이제 부인파,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김종인 위원장, 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네. 오세훈 시장, 네. 뭐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네. 명태균 씨가 살라미식으로 정보를 내세우면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도 4번 울었다. 근데 명태균 씨가 4번 운 거 아니다. 그 진실 짰다. 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나 명태는 아는데 명태균 모른다 이러니까 모르세요라고 사진을 또 올리거든요. 부부 동반으로 식사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거짓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심지어 정치적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아버지 상당했죠 지금. 네. 정치적 아버지 상중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침묵은 누구냐면 김영선 의원, 그다음 천하람 의원 지금 7불사 이후로 활동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 분 더 추가된 게 김재원 의원. 이분은 이제 명태균의 공개 경고를 받고 나서 어제부터 이틀째 침묵했죠.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게 침묵도 아니고요. 명태균 씨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형제죠, 그러면. 형제죠. 작은 동생. 지금 이 시국에 명태균을 옹호한다는 거는 한 몸, 딱 한 명. 형제. 그 누굽니까? 이준석 의원은 여전히 옹호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수 정치인들의 태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정당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정치적 결사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념을 기반으로 이렇게 뭉쳐있는 집합체인데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는 네. 그러한 철학적 기반 안에 동지들로 이루어진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이익 기반으로. 왜냐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든 권력을 한번 획득해 보겠다. 네. 어떻게 하든 내가 권력을 획득해서 진보 정치인들한테 당한 그 수모 네. 이것을 복수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보수를 괴멸시킨 사람 아닙니까? 수사팀장 윤석열. 예,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은 사람들인데, 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복수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잘 사람을 잘 잡아놓는 저런 검사들을 영입해서 우리가 저런 사람들 대통령 만들어야 복수할 수 있다. 복수 아닙니까? 사적 복수다. 저는 복수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적 복수는 지금은 보수 언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윤석열한테 누가 너보고 그렇게 폭정하라 그랬어? 지금 막 지적하고 뭐 건의를 선택할래 나라를 선택할래 이렇게 윽박 지르고 있지만 네. 사실상은 보수 언론과 자본이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을 만들었다. 괴물 정권을 만들었는데 계속 보니까 예. 정권 재창출이 윤석열로는 도저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철학에 기반한 그런 정당이 아니라 저는 이번 참에 뭔가 좀 국민의힘이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할 게 아니라 예. 한 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뭔가 이익에 기반하기 때문에 어허. 조선일보 사주하고 뭐 예.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성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한 명 회사 도업자 예. 이런 걸 한번 등록하는 게 어떤가? 왜냐면 뭐 하면 권력이라는 이익 하에 돈도 벌고 자리도 나눠 먹고 예. 막 전리품처럼 약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본질을 예. 뚜렷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